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3부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1부와 2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이번 영상을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1부와 2부 그리고 스토리를 잠시 요약하면 과거 고대병기를 이용해 모든 종족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조이보이의 계획은 우라누스의 힘을 탈취한 임무로 인해 실패하게 되고, 조이보이는 부서지지 않는 돌 포네그리프로 자신을 대신해 약속을 지켜줄 임무를 위해 텍스트를 남기고 훗날을 도모합니다. 임무의 힘으로 결국 조이보이의 고대 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한 20인의 왕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상을 가진 조이보이와 고대 왕국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이를 지우는 데까지는 100년이란 시간이 걸려 이 시간을 공백의 100년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공백의 100년의 시간이 지나 20인의 왕들은 허의 옥자와 함께 세계정부를 만들고 자신들이 고대병기 우라누스, 즉 용의 힘으로 다시 권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이란 뜻인 천룡인이라는 이름으로 성지 마리조아에 이주하게 합니다. 이처럼 20인의 왕들은 허의 옥자를 만들어 모든 왕의 권력은 동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권력은 발이 빠르게 자리 잡아 있었고, 돈키호테 가문을 필두로 처음 이를 계획했던 5명의 왕은 이미 오로성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병기로 권력을 잡은 이무는 절대적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챘던 20인의 왕 중 네펠타리 가문의 왕은 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성지 마리조아가 아닌 하계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조이보이에게 사죄를 하며 조이보이에게 부탁받아 고대병기 플루톤과 포네그리프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이무와 오로성은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등불을 지워가며 현재까지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간 권력을 유지했던 이무에게도 권력이 위협받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3부에서는 절대 권력 이무를 위협한 인물에 대해 작중 정원과 저의 생각으로 추측해보겠습니다.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3부, 세계정부 절대 권력 이무를 위협했던 인물들, 록스디 지백 그리고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먼 옛날 해적선 벌집에서 하나의 돈벌이를 위해 긁어모아 생겨난 개성의 집단 록스의 적단. 록스의 적단은 선장 록스를 필두로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 강철 풍선 빅맘,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까지 있었던 로저 이전 시대 바다를 지배했던 해적단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해적단 록스의 적단은 38년 전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갓벨리로 쳐들어갔고,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악의 진격을 해군 몽키디 거프와 해적왕 골디로저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이었던 록스 적단과 선장 록시 지백이 이 둘에게 괴멸당하자 세계정부는 숨기고 싶어했던 섬 갓벨리와 세계의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었던 록스 적단에 관한 정보를 흔적도 없이 없앴습니다. 여기서 세계정부는 왜 갓벨리라는 섬을 숨기고 싶어했고, 록스 적단 선장 록시 지백이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왜 갓벨리라는 섬을 선택했는지 작중 정황으로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록시 지백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검은수염 티치의 취미는 역사 탐구이며 이미지 직업은 고고학자인데, 티치의 취미는 록시 지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록시 지백은 웨스트 블루 오하라 출신으로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어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오하라 출신으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었던 록스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많은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세계정부에 분노하여 자신이 조이보이가 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록스디 지백은 조이보이와 다르게 자유보다 지배하여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고, 세계의 왕을 목표로 최강 해적단을 만든 후 어둠어둔 열매의 힘을 얻어 38년 전 갓벨리로 쳐들어갑니다. 록스가 굳이 갓벨리라는 섬을 쳐들어간 이유로는 당시 갓벨리는 고대병기 우라누스가 숨겨져 있던 곳으로 세계정부가 갓벨리를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 또한 세계의 금기로 정해놨었던 고대병기를 가지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들켰기 때문으로, 이러한 이유로 세계정부는 후에 갓벨리라는 섬을 흔적도 없이 지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록스디 지백은 불, 벼락, 포탄 등 모든 것을 흡수하는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우라누스의 힘을 무력화하여 갓벨리를 점령하지만, 록스의 적단과 록스 지백은 비능력자 최강자였었던 몽키디 거프와 골디로저에 의해서 괴멸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록스디 지백이 세계의 금기이자 세계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고대병기 우라누스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기 때문에 세계의 금기 고대병기 우라누스가 있었던 갓벨리와 록스의 적단에 관한 정보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백의 100년, 지금의 세계정부와 고대왕국의 대전쟁에서
우라누스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조이보이가 먹었던 조이보이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뿐만 아니라 록스에 적단 록스 지백의 어둠어둠 열매는 세계정부에게 유일하게 위협이 되는 열매로 세계정부가 지키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38년 전 갓벨리에 물고기 열매, 환수종, 청룡 열매가 있었던 이유와 빅맘이 카이도에게 열매를 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용들이 모습을 숨겨 용이 부족했던 세계정부가 고대변기 우라누스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갓벨리에 열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이유로 해군은 환수종, 모델 청룡 열매를 먹은 카이도에게 집착하여 18번이나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며 카이도를 죽일 수 없자 베가펑크에게 압박하여 인조 악마의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던 록스 지백, 록스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자는 또 있었는데 그 인물은 천룡인이었던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로 과거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아버지 호밍을 죽이고 다시 천룡인이 되기 위해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보게 되어 천룡인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본 것은 갓벨리에서 마리조아로 옮긴 병기 우라누스와 마리조아의 국보이자 비밀 우라누스의 시체로 도플라밍고는 이무가 갔던 비밀 냉동창고에 들어가 고대병기 우라누스뿐만 아니라 우라누스의 시체 그리고 여러 전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조아의 비밀을 알게 된 도플라밍고는 궁극의 능력 수술수술 열매의 힘으로 과거 이무가 세계의 실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세계정부 절대 권력 이무의 몸 또는 우라누스의 몸에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 중 하나 인격 이식 수술로 자신의 인격을 이식하고 궁극적인 능력 불로수술로 불사의 몸을 만들어 이무와 같은 방법 즉 마리조아의 국보 고대병기 우라누스를 이용해 세계의 실권을 잡으려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육체에 어떻게 인격을 넣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수술 열매의 인격 이식 수술은 영혼을 간섭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혼을 이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부르기 부활 열매의 능력으로 죽은 육체에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플라밍고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으로 병기의 힘을 얻어 즉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돈키호테 로신한테와 디에름을 가진 트라팔가 디 워톨로 몽키 디 루피에게 막히게 되며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3부에서는 이무를 위협했던 인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4부에서는 새로운 고대병기와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쟁 원피스 결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